안녕하십니까. 발송배전기술사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방향성 과전류 계전기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126회 4교시 4번 문제로 좀 나온 문제고요. 실상 이 문제, 이 방향성 과전류 계전기는 제가 그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하면서 이때는 설명을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방향성 과전류 계전기, 지락 방향성 과전류 계전기 또는 뭐 32P, 32Q 등등해서 이 관련된 사항을 제가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또 고장 계산하면서 이 벡터 계산과도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해야 될 것도 많고 정확하게 또 내용을 모르면 실상은 이 문제를 좀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하면서는 이 문제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그냥 그 수강자분들한테는 일단 정리는 좀 해두셔라. 뭐 당장은 아니어도 조금 좀 시간이 지난 후에는 아마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게 벌써 이렇게 나오고 나니까 조금 저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게 이 방향성 과전류 계전기는 특히 어디에 좀 많이 쓰이냐면 요즘에 좀 분산 전원 계통이 나오기 때문에요. 분산 전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계통과 우리 전력 계통과 병렬 운전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병렬 운전이 들어가면 필히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 방향성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 과전류 계전기가 나올 줄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가 대략 어느 때냐, 뭐 그것만 어, 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빨리 나온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관련된 문제들은 아마 지속적으로 이제 좀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을 오늘 제가 뭐 전부는 아니지만 계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고 이 답에 어떻게 좀 녹여야 될지에 대한 그 기본 사항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을 좀 보면요. 126회 때 문제 단락 방향 계전 방식을 90도 진상전류법으로 설명하고 계전기의 최대 토크각을 설명하시오. 그래서 되게 생소하죠. 뭐 단락 방향 계전 방식은 뭐 방향성 과전류 계전기니까 뭐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90도 진상전류법이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또 하나 계전기 토크각이라는 용어가 두 개가 나옵니다. 이거 사실 되게 생소합니다. 이 부분을 해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실상 손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벡터들을 보기 전에요. 요거 하나를 좀 보죠. 제가 3상을 좀 그리고요. 3상을 하나를 이렇게 좀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임피던스가 있다고 좀 보죠. 임피던스가 있는데요. 여기는 그냥 우리가 JX로만 놓겠습니다. 다 똑같이 있고요. 여기 뭐 단자고요. 여기는 뭐 3상 달랑이니까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우리가 발전기라고 좀 보고 여기가 발전기라고 보고 여기가 또는 뭐 전원이라고 보고 발전기 내지는 뭐 전원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쪽 편에 부하가 있습니다. 부하 운전이 이렇게 운전이 되는 순간에 근데 이 부하마저도요. 그냥 아주 실제로는 역률이 1이 될 수는 없지만 그냥 우리 역률 1로 그냥 보겠습니다. 역률 1로. 그러니까 역률 1이라는 얘기는 뭐 그냥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이건 아주 좀 이상적으로 보고 실제 역률은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실제 부하 역률이 0.9 또는 뭐 0.8 또는 0.85, 0.95 이렇게 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냥 평균적으로 0.9 뭐 이렇게 정도 일단 보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거는 1만 좀 보면 되고요. 0.9는 뭐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부하가 이렇게 운전이 되고 있습니다. 부하가 이렇게 운전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역률 1에서 운전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 EA, EB, EC라고 할 때요. EA에 대한 이 벡터를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EA에 제가 요거를 이렇게 좀 쓰겠습니다. 0도라고 보겠습니다. B는 그럼 어떻게 되죠? B는 마이너스 120, C는 뭐 120 이렇게 되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까지 보진 필요는 없어요. 여기까지 지금 볼 필요는 없고 요거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이거 하나 본 상태에서요. 이렇게 되고 I는 이때 어떻게 되나요?
i는 이게 jx이기 때문에 jx고 실제로는 부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요. 요 jx라는 거는 부하와의 어떤 차이들이 아주 크기 때문에 실제로 i에 대한 위상은 여기가 그냥 z로 놓고요. 2로 놓는다면 그냥 여기가 어떻게 돼요? 실제 여기는 zl에다가 z 부하에 대한 게 되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이게 얼마나가 되냐면 그냥 거의 0도로 보는 겁니다. 뭐 엄밀히 따지면 여기가 jx이기 때문에 0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아무리 부하 역률이 1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근데 여기 부하에 대한 게 제가 z로 썼지만 거의 뭐예요? r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게 아주 집중적으로 더 이 ZL보다 더 큰 어떤 수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냥 우리는 0도로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벡터를 어떻게 되냐면 원래 EA 그리고 IA 이런 벡터가 나옵니다. EA, IA. 물론 제가 한 상만 그렸지만 B상과 C상은 어떻게 될까요? EB, EC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또 어떻게 돼요? 여기가 IB, 여기가 어떻게 돼요? IC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실상 볼 거는 요걸 볼 건 아니고요. 뭘 볼 거냐면 여기서 이제 단락이 발생했습니다. 단락이 발생을 하면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해요? 3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죠. 단락 전류 IS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그냥 Z에다가 Z라고 하는 거는 여기 값이 Z죠. 선로의 값이 Z에다가 이 값만으로 구해주면 되죠. 물론 여기는 제가 A상만 보기 때문에 A로만 좀 적겠습니다. 원래 B상, C상은 요 A상에 대한 3상 단락 전류의 120도 위상차를 각각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만 써서 우리가 통상 많이 하는데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쓰면 어떻게 쓰냐면 EA에다가 JX로 씁니다. JX.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죠? X에 2에다가 X라는 거는 뭐 임피던스니까요. 이게 마이너스 90이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요, 지금? 원래 벡터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제가 요거는 그대로 좀 그려볼게요. 사고가 발생하면 여기는 EA, EB, EC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원래 전류가 이렇게 있다가 어떻게 가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90도로 확 틀어집니다. 이거는 부하 전류에 대한 I였고요. 이거는 뭐예요? 3상 단락 전류에 대한 A상 거에 대한 3상 단락 전류 위상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변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IA가 역률 1이 아니라 뭐 약간 있어도 여기 어디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요 어디 공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요 크기와 이 크기, 단락 전류와 부하 전류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크기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거죠. 뭐 수백 배 이상 날 수도 있는 거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 순간에 단락 지점에 대한 우리가 그 전압은 이 전압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거의 0으로 수렴합니다. 0으로. 물론 실제 상황에서는 어떤 전압값이 일정 부분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뭐 아크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이상적으로는 0이 되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전류 크기는 어때요?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확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 전류의 크기 때문에 우리가 I제곱 R에 의해서 이 전선에 열이 발생해서 전선이 타버린다. 뭐 이런 논리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90도 각도 지상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단락전류, 지상전류, 단락전류, 지상전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지상전류를 검출을 해야 되는데 통상 과전류 계정기는 이 크기만 가지고 검출합니다. 50, 51은 이 크기만 가지고 검출해요. 크기만 가지고. 근데 방향성 과전류 계정기라는 거는 이거 이제 좀 지워보자. 이거를 좀 조금 이제 지워보면 좀 다 지워볼게요. 자, 우리가 그 뒤에 이제 여기를 다시 한번 보면 결국에는 이거를 이렇게 좀 그려보자. 제가 여기 있는 이 그림을 그냥 토대로요. 이렇게 그린 게 좀 가장 이해하기가 좀 쉬워서 이렇게 좀 그려보겠습니다. IA
또는 VA 또는 VB, IB 또는 VC, IC. 이게 본래 거라고 생각을 해보죠. 본래 거라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식의 I 3상 단락전류, A상에 대한 3상 단락전류가 이렇게 바뀐다고 그랬죠. 원래 요 각도였다가 어떻게 돼요? 이게 IA였죠. 요 각도였다가 어떻게 돼요? 90도만큼 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상이. 그래서 이렇게 벡터가 바뀌는데요. 이때 우리가 이 방향성을 보기 위해서는 항상 뭘 봐야 되냐면, 방향성이라고 할 때 기억을 반드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거는 전압도 분명히 입력이 돼야 돼요. 계전기에 전압도 입력이 돼야 되고 전류도 입력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이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전류의 방향을 판별을 합니다. 물론 이 전압을 상전압을 놓냐 또는 성간전압을 놓냐 뭐 이런 차이들은 있지만, 우리가 90도 진전류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간전압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평상적인 상황에서, 일상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이게 사고 주려고요. 우리가 일상적인 상황에서의 그 전류 방향은 요 전류라고 그랬고, 요 전류. 여기는 정상. 그럼 정상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VBC라고 하면 요 방향이 되죠. VBC와 이 IA와의 그 관계를만 벡터를 따지고 보면 VBC고요. IA죠. 그럼 IA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VBC 전압, 성간전압에 대해서 지금 90도만큼 앞서 있죠. 앞선 진상전류가 되죠. 진상전류. 그래서 여기를 진상전류법이라고 언급을 한 거고요. 그런데 이 진상전류법을 진전류법이라고 실제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거는 한전책이라든가 또는 뭐 해외 책들도 보면 이걸 진전류법이라고도 많이 표현합니다. 진상전류법, 진전류법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벡터와 그리고 여기 사고상 간의 요 벡터, 삼상단락줄 요 벡터 간의 위상이 어떻게 돼요? 이 사고상과 VBC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제 동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 전에는 90도 진상 전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전압과 전류에 대한 실제 어떤 투영된 부분은 우리가 I 코사인 세타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우리가 VI 코사인 세타 얘기하듯이. 근데 이때 코사인 세타가 90도기 때문에 일상적인 상황에서 이 I에 대한 어떤 그 동작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코사인 90하면 얼마예요? 0이죠. 0이 되니까. 그런데 이게 사고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돼요? VI 코사인 세타에서 사고 전에는 0이 되는데, 사고 후에는 어떻게 돼요? 일단 I 값이라는 것이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제가 V라고 표현을 해줬지만요, 32나 32Q에 대한 부분은 V 곱하기 I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이루어지고요. 이런 방향성 계전기의 경우에는 V라는 이 부분은 오로지 비교 대상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비교 대상으로만. 그래서 이때는 그 사고 전에는 I 코사인 세타가 0이고요. 사고 후에는 어떻게 돼요? 전류값을 I라고 검출합니다. 이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계전기 내부의 어떤 로직이라든가 이런 걸로 검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진상전류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상전류법. 그러니까 조금 내용이 많고 어렵습니다. 쉽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단락전류에 대한 벡터 관계까지만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충분하게 보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충분하게. 그래서 여기 있는 진상전류법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진상전류법을 좀 설명을 드렸고, 또 하나 이제 최대 토크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아까 전에 아주 이상적인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파란색으로 좀 그려볼까요? 이상적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VA가 여기가 단자전, 여기를 상으로 좀 쓸까요? 그냥 상으로 좀 써보겠습니다. 그냥 헷갈림 방지를 위해서 그냥 상으로만 좀 써보겠습니다. EA로 놓고요. 저는 뭐 여기다 V라고 그냥 썼습니다. 이거 그냥 상전압입니다. 상전압. A, B, C 상전압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EA, EB, C로 놨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전류를
제가 조금 전에 이상적으로 설명할 때 동상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게 동상이 되지 않는다 그랬죠. 동상이 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약간 방향이 약간 방향이 어때요? 틀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IA입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을 해도요. 이게 완전하게 90도로 넘어갈까요? 90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좀 다시 한번 좀 그려볼게요. 이게 좀 그림이 조금 틀어져 있는데 다시 좀 그려볼게요. 여기는 여기를 여기까지 싹 지워보고, 아이고, 싹 지워보고요. 다시 좀 그려보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우리가 실제로는 IA가 이렇게 있는 거죠. IA, IB, IC에 대한 물론 제가 여기는 크게는 이렇게 그랬지만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IB, IC. 근데 제가 여기 다 그리면 좀 복잡해지니까요. 이걸 IA상 위주로만 좀 놓겠습니다. IA상 위주로. 그러면 이 상황에 이렇게 전부하 전류가 있다가 부하 전류가 흐르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돼요? 90도로 꺾인다고 했는데 실상 90도도 아니고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이게 선로상에 제가 아까는 JX만 났지만 실제 뭐가 있어요? R도 분명히 있습니다. R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90도로 꺾이지 못하고요. 어디까지 꺾여요? 여기 어디까지 꺾입니다. 이게 삼상 단락전류의 실제 벡터는 이 정도 옵니다. 근데 이 각도가 더 A상 쪽으로 치우칠지, 여기 A, B, C죠. A상 쪽으로 치우칠지, 이 완전 90도 꺾일지는 R과 JX에 대한 어떤 비율에 의해서 분명히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데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일단 이렇게 옵니다. 근데 아무래도 많이 넘어가는 거죠. 실제로는 R 값이 이 송전솔로 계통에서는 R 값이 아무래도 X 값보다 좀 작은 축에 있기 때문에 많이 넘어갈 겁니다. 뭐 일단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삼상 단락전류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요 벡터로. 그런데 아까 제가 기준을 뭐라고 그랬어요? VBC가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 VBC와 삼상 단락전류 IA상에 대한 삼상 단락전류 벡터만 좀 놓고 보면 V 이렇게 싹 빠져갖고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실제로 3IS 삼상 단락전류와 VBC와의 각도가 존재를 하죠. 그러면 실제로 이 계전기가 검출하는 거는 3IS를 검출하는 게 아니고요. 3IS의 코사인 세타를 검출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여기 이렇게 투영된 요만큼만 검출하는 거죠. 요것만 검출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방향성 과전류 계전기 또는 단락 방향 계전기에서는 VBC는 고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방향 비교의 역할만 한다. 여기는 좀 명심을 하셔야 돼요. 방향 비교 단지 여기서는 32P나 Q는 이제 VBC냐 VA냐 뭐 이런 차이들은 있지만 이제 고배 역할도 같이 하지만 방향성 과전류 계전기는 오로지 방향 비교의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3IS 코사인 세타라는 것이 동작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동작력이 약해지고 이 세타가 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동작력이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전기를 만드는 사람 또는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각도가 좁으면 좋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VBC에 대한 각도를요. VBC에 대한 각도를 어디까지 만드냐면 여기까지 만들어 버립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삼상단락전류와 VBC에 대한 각을 거의 같도록 만들어줍니다. 물론 이 각도가 많이 틀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사전에 검토해서 솔로에 대한 그 부분, 변압기에 대한 부분, 이 임피던스 다 조사해서 어느 정도 각이 꺾일지 미리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우리가 이 VBC가 얼만큼 더 이렇게 꺾일지를 계산을 미리 해야 돼요. 그래서 요 각도가 우리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위에서 있었던 최대 토크가 그럽니다. 최대 토크.
이걸 우리가 MTA라고 하고요. MTA라고 하고 맥시멈 토크 앵글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맥시멈 토크 앵글. 뭐 이거를 RCA라고도 얘기를 해요. RCA. 제가 지금 R이 뭔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게 캐릭터리스틱 앵글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아무튼 여기가 우리가 통상은 MTA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RCA라고 쓴 거 있어도 같은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튼 여기에 있는 그래서 진상전류법과 계전기 최대 토크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내용으로 좀 설명이 되고요. 그래서 그 전체 내용을 좀 종합 요약해서 그린 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에서 지금 VBC라는 것을 좀 갖고 온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실제적인 부분이 IA라고 있는 거고, IA가 뭐 그 역류 1로 그냥 이렇게 바짝 붙어 상관없습니다. A가 있고요. 그래서 삼상 단락이 발생했을 때 각이 지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단락전류 뭐라고 그래요? 단락전류는 지상전류라고도 또 많이 얘기를 하죠. 지상전류. 그래서 지상전류가 되고 이 지상전류가 근데 90도만큼이 되느냐? 또 그거는 아니다. 실제로는 얼마쯤 된다. 뭐 80도, 70도 넘어가는 겁니다. 80도, 70. 물론 이상적으로는 80 몇 도 이렇게 돼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넘어가진 않고 80 몇 도, 70 몇 도 이렇게까지만 좀 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이론만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상에서 어느 정도 된다를 미리 사전에 좀 그 검토를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까지 90도를 다 주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MTA라고 하는 부분을 줄 때요. 우리가 그 실제 계전기 업무하시는 분들은 요각을 30도에서 한 45도 정도 사이 줍니다. 요각을 좀 최대각으로 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업무할 때 한 30도 정도를 좀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제가 임의로 정한 건 아니고요. 한전에서도 30도 정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제가 그 실제 기술 서적들을 해외 서적들을 좀 본 결과도 한 30도 정도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 관계를 좀 많이 썼고요. 뭐 때에 따라 45도 쓸 수도 있습니다. 뭐가 절대적으로 맞다 틀리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준 거예요? 70도 줬죠. 그럼 70도가 뭐예요? 이각도인가요? 아니에요. 이각도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임피던스 각이기 때문에 어떤 각도예요? 이 각이 70도입니다. 왜냐하면 2 나누기 Z가 되는 거고요. 이게 R 플러스 JX고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각도가 지금 70도라는 걸 준 겁니다. 이 각도 0도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70도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70도가 뭐예요? 이 단락전류가 본래 전압 위상에 대해서 70도만큼 뒤져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MTA는 몇 도 주는 거예요? MTA는 20도 주는 거죠. MTA. 그래서 요 관계입니다. 요 관계.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방향성 과전류 계전기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고요. 이거는 지금 삼상 단락 전류만 있지만 실제로는 이거는 성간 단락도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뭐 다 같이 공용해서 쓰기는 하지만 성간 단락도 좀 봐야 되고, 또 일선지락의 경우에는 약간 좀 다릅니다. 해당 논리 자체는 비슷비슷한데 기준 위상각을 보는 이 전압에 대한 위상각을 보는 것이 좀 다릅니다. 뭐 영상 전압도 기준으로 봐야 되고 벡터 돌리는 것도 좀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거대로 또 봐야 되고, 뭐 32P, 32Q는 또 그거대로 또 다릅니다. 뭐 그것까지 제가 다 여기서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기본 논리는 좀 비슷하다는 거.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가 방향성 과전류 계전기에 대한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이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조금 좀 고민해 보시면서 해보시면 분명히 잘 알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또 제 강의에 오셔갖고 같이 오셔서 들으신다면 조금 더 폭넓게 이 부분들을 좀 알아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방향성 과전류 계전기에 대한 사항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또 다음에 다른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